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2017년도 우리 9학년 선생님하고 한번 재미있게 또 열심히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1학기에는 생명과학 2, 2학기에는 화학 2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생명 파트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생명이 뭐냐라는 부분을 좀 한 번 더 언급을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 이 생명은요, 사실 이제 생명이 뭐냐, 생명이란 단어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올라오냐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되면 사람들마다 저마다의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이야기해 줄 것 같아. 근데 선생님은 이 생명에 대한 어떤 이제 성경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이제 인간을 만드셨죠. 근데 인간을 만든 재료가 흙이잖아. 흙. 근데 성경에서는 이 흙에 대한 원어가 뭐냐면 아파르야, 아파르. 그러니까 이제 흙을 빚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창조, 인간을 만드셨던 어떤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법한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생명체인 우리, 특히 인간의 어떤 구성 물질은 흙이다. 근데 흙을 아파르라고 하는데, 이 아파르는 티끌이야, 티끌. 그러니까 붉은 토양이란 뜻도 있는데, 이거는 왜 티끌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렇게 흙이 하도 이제 건조하고 후 불면은 그냥 먼지처럼 날아가 버리는 그런 흙이거든. 거기에다가 그걸 빚으셔가지고 인간을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존재는 이렇게 티끌처럼 가볍게 날아가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시고 목적성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상 명령, 우리가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는 어떤 명령을 수행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어떤 본질적인 요소는 굉장히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목적성을 부여하셔서 이렇게 위대한 어떤 문화 유산을 남기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에서는 생명이 뭐냐, 생명이 무엇이냐에 대한 여러분이 자신의 언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거고, 사실은 여기서 다루게 되는 것들은 생명현상의 몇 가지 특징인데 6가지 특징, 생명현상의 6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내가 이 6가지 특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1학기 동안 배우게 되는 생명과학 2에서도 이 6가지 특징에 대한 것들 중에서 몇 가지를 중심적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궁극적으로는 주례학교에서 이제 생명을 배웠을 때는 6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에 대해서 생명이 뭐다라고 자신만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첫 번째 특징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세포로 구성. 세포는 동물 세포하고 식물 세포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동물 세포를 그리면은 여기 가운데 얘가 핵이죠, 핵. 얘는 핵이고요. 얘는 뭐니? 얘는 세포막이야. 세포막. 나머지 부분은 세포질이야. 세포질. 물론 여기에도 세포 내 소기관들이 존재합니다. 세포 내 소기관이 존재해.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들 존재해. 리보솜, 뭐 소포체 이런 것들이 존재하거든. 그래서 우리가 화학에서는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는 원자라고 했듯이, 생명에서 우리가 생명 현상을 논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 기본 유닛인 이 세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사실은 세포에 대해서 많이 발견이 됐지만 아직도 세포에 대해 다 알지 못해요. 아직도 이 세포학만 가지고 평생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죠.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물질 대사. 물질 대사. 여기서 이 말의 뜻을 잘 이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물질하고 끊을게요. 물질. 그러니까 우리 몸도 물질로 이루어져 있잖아. 이 물질, 특별히 에너지원. 이 에너지원들을 대사는 뭐냐면 활용해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원들을 활용해가지고 뭐냐면, 내가 필요한 이 에너지원이야. 재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합치기도 하고 분해하기도 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이 바로 물질 대사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 이 녀석이 분해돼 가지고 소장해서 포도당의 형태로 이제 흡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밥이라고 하는 녀석이 분해돼서 소장해서 포도당 합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흡수가 되는 거야. 이 덩어리 큰 녀석이 작게 분해가 되는 거야. 근데 또 우리 몸의 그 간에서는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포도당만큼 쓰고 나머지는 이 포도당이 간에서 글리코젠으로 저장이 돼. 그러니까 얘는 분해가 되는 건데 얘는 저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작게도 쪼개지만 다시 합성도 하는 이런 과정이 물질 대사야. 이런 걸 통해서 이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물론 에너지를 만드는 이 과정을 이거는 이제 호흡이라고도 하는데요. 호흡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차차 알아보도록 하고, 생명체라고 한다면은 물질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큰 걸 작게, 작은 걸 크게 합성하면서 몸의 필요에 따라 조절한다. 라고 물질 대사입니다. 세 번째는 자극과 반응이야. 자극과 반응. 지금 선생님도 이제 그 외부 자극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빛이나 그리고 이 환경이나 지금 몸이 이제 이 공간에서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온이 하도 내려와서 히터도 틀어서 이렇게 체온을 이제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외부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은 반응하게 되어 있다. 특별히 이제 눈이라고 하는 거는 밝은 곳으로 들어가면 동공이 작아지는 거고, 어두운 곳으로 가면 동공이 커지는, 이런 게 다 외부에 대한 자극인 거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외부에 대한 그 자극이 우리 몸에서 감각기관이 제일 먼저 반응하는 거고, 또 뭐도 있냐면 우리 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자체도 이것도 자극에 대한 반응이야. 체온을 유지하는 것도 자극에 대한 반응인데, 이걸 특별히 좀 어려운 말을 이렇게 씁니다. 항상성 유지라고 해요.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야. 대표적으로 체온이 그렇고요. 또 하나는 혈당량이야. 혈당량은 말이 어려운 건 우리 혈액을 순환하고 있는 그 혈액 속에 들어있는, 온몸을 순환하고 있는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이야. 포도당의 양. 대략 0.1% 정도 유지가 돼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생식이다. 생식에 대해서는 이제 몇 시간, 거의 한 학기에도 부족함이 없는데, 생식은 다른 말로 식구생산이야. 식구생산. 여기는 무성생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성생식이 있어. 유성생식은 뭐냐면 암수가 있어. 암수에 난자하고 정자가 결합을 해서 새로운 개체를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생식이야. 간단하게 식구생산이다 라고 하는 거. 또 생식만 합니까? 생식하고 우리가 그 자식을 놓으면, 선생님도 지금 자녀가 셋인데 자식을 놓게 되면 생식과 더불어서 내 자식이 날 닮잖아. 그쵸? 그러니까 아빠 거 반, 엄마 거 반이 결합해서 새로운 자식이 만든 생식인데, 그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된다는 거지. 그걸 뭐라 그래? 유전이라고. 유전. 그래서 유전 법칙, 멘델을 중심으로 해서 유전 법칙에 대해서 이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생명에서는. 자,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고가 연결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암수가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수정란이 자궁 속에서 이제 발생을 할 거 아니야? 자궁 속에서 이제 암수가 결합을 해. 암수가 결합을 하는데, 그 결합한 녀석이 온전한 개체. 그러니까 암수가 결합한 거는 어떤 게 알처럼 생겼는데, 난자의 정자가 쏙 들어가서 알처럼 생겼는데, 이 알이 온전한 사람의 모습, 개체로 가는 과정을 발생이라고 해요. 발생. 되게 중요하죠. 발생. 그래서 인간으로 치자면요, 좀 이것도 할 얘기가 참 많은데 빠르게 지금 하기 위해서, 인간으로 치자면 이 발생은요, 보세요. 수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태아가 되고 얘가 탄생하잖아. 그죠? 아직 발생이 끝난 게 아니야. 이 탄생한 태아가 온전한 성인으로 될 때까지, 대략 인간이 25세를 기준으로 해 25세까지 커가는 과정, 완전한 성인 개체를 펴주고 성인이 되어가는 이 과정이 바로 발생이야. 발생. 키가 크죠. 키가 크고요.
그다음에 몸무게도 늘고요. 그다음에 지능도 발달하겠죠. 특별히 우리의 이제 뇌, 대뇌 이제 전두엽의 전두엽은 약 18세에서 20세에 최종적으로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완성이 되기도 전에 미디어에 노출이 되면 전두엽 완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미디어를 금지시키는 거죠. 스마트폰을 금지시키는 거지. 특히 스마트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발생한다라는 거죠. 물론 선생님은 인간 기준으로 사람 기준으로 설명을 했는데 뭐 곤충 뭐 탈피하죠. 탈피하고 변태하고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있죠. 그래서 이런 발생의 과정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보세요. 얘가 25세까지 크려면 에너지가 필요해. 그 에너지는 바로 이 물질 대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이 되는 거죠. 공급이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만 좀 더 얘기하자면 인간은 사실은 퇴화할 수밖에 없어. 퇴화. 죽어지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유일하게 태어나서 25세까지는 이 죽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장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25세부터 이제 100세까지 이제 퇴화 과정인 거죠. 선생님들이 퇴화 과정이 있는 거죠. 자, 이게 이제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6번째는 생명체는 환경에 적응한다. 환경에 적응하고 또 진화한다. 사실은 이 진화라는 표현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안 쓰려고 금기어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화는 다른 말로 이거야. 진정한 변화. 진정한 변화죠. 진정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겪게 되는 거죠. 그럼 달라지는 거야. 정말 진화하는 거야. 이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적응은 뭐냐면 이 환경에 대해서 이제 적응한다라고 하는 이거는 물론 이제 과거에 이제 환경이 갑작스럽게 이제 바뀌었을 때 무슨 이렇게 뭐 빙하기 이야기도 하고 화산 폭발해가지고 어떤 그 일대의 어떤 기온, 화산 폭발해서 화산재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햇빛을 차단하면서 기온이 떨어져. 기온이 10도 미만의 기온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그것으로 인해서 굶주림과 어떤 그런 피해로 인해서 뭐 죽어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생명체, 특히 이제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는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이다. 환경에 적절하게 이제 적응을 해서, 그러니까 적응을 한 결과 여기에 따른 이제 다양한 이제 어떤 종이 이제 파생되는데, 사실 이거지. 개가요, 이 객과에 속해 있는 게 230여 종이 되는데, 얘네들은 환경에 적응한 결과 다양한 모양, 다양한 형태를 갖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개는 개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에 적응하는 거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창조의 섭리인 거야. 이걸 통해서 종의 분화, 그러니까 개가 다른 어떤 종으로 이제 같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이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 적응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진화론에 따르면 이 적응해서 여기에 따른 어떤 유전자 풀의 어떤 변화로 인해 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다른 종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생명체는 그 주변 변화에 대해서 적응하고 그 적응하는 가운데 계속 그 생명을 유지시켜 나아가더라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6가지 생명체의 특징이 있고요. 이거를 한번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으로 본격적인 우리의 그 배워야 될 내용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